네, 안녕하세요. 준이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부터 이 요양보호사 예상문제풀이 진행할 텐데요. 필기 파트 전체적인 주제를 문제를 하나씩 뽑아서 선생님들 흐름에 따라 정리할 수 있도록 추려봤습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1번부터 선생님들이 먼저 푸신 다음에 해설을 듣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요양보호 대상자 2의 파트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멈추시고 답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뇌에 자극을 주어 인지력을 유지한다 이죠.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신체 기능보다 과한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시킨다. 운동하는 거는 좋지만 과한 운동을 하는 건 위험하죠. 그리고 적합한 운동을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번은 뭐가 틀렸죠? 소극적 애정 표현이 아니고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했고요. 4번은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다 아닙니다. 5번은 생산적 활동을 줄이도록 한다. 생산적인 활동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네, 2번 문제는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은이에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국민연금보험입니다. 자, 국민연금보험에 대해서 물어본 특징 알고 계셔야 된대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사실, 10년 이상 국민연금보험을 납부하셔야 하시면 이제 어떻게 퇴직 후에 수령할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이 자신이 낸 보험료에 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뭐 이자라던가 이자 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반영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보험 제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 되겠죠. 자, 1번은 실업 예방 그리고 고용 촉진, 이거는 어떤 보험 제도죠?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제도. 자, 2번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욕 고취, 이거는 기초생활이죠.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 그렇죠? 자, 3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풀었던 국민연금보험이에요. 다음 4번은 업무상 재해죠. 일하다 다치신 분들 어떤 거죠? 바로 산재죠. 산재보험입니다. 보험. 자, 산업재해 산재라고 해요. 자,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하는 일의 목적은 대상자의 신체 기능을 증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고요. 1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발 이런 건 아니죠. 2번 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가족 중심은 두 번째 우선순위고 첫 번째는 대상자 중심입니다.
그러겠죠? 자, 4번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시설 입소 유도를 한다는 거에서 잘못됐고요. 5번 일자리 정보 제공 알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인권과 직업 윤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 노인의 신체 결박 행위, 가정 내 신체적 구속, 강제 노동은 노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부터 5번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침해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고요. 의료 보장에 대한 권리, 그리고 3.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4. 문화생활 권리, 5. 경제생활 관한 자유권. 다 여기 보기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필요 없는 것,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시는데요. 5번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산업법에 해당이 되고, 이 내용들 요양보호사 법적 권익 표준교재 90페이지 90페이지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도록 합시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7번.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부터 5번 중에 정답은 다 읽어보셨나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무거운 물건이잖아요. 이것을 또 여러 번 옮긴대요. 그래서 뭐 허리병이 날 수도 있고 또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고 또 발목을 뺄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선생님들이 최대한 안 다치게 들 수 있는 자세와 이동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3번에 보시면 물건을 이렇게 가깝게 하여 들어 올리고 올릴 때는 허리가 구부러져 있으면 안 돼요. 허리를 펴고 물건을 들어 올린다 해서 허리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문제.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이게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라 그랬죠. 3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1번. 분말식 음식을 제공한다. 노인성 질환과 이 분말식 음식이 전혀 상관없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틀렸고요. 2번.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쉽게 구분된다. 자,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쉽게가 틀렸습니다. 어렵게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은 경과가 짧고 재발이 빈번하다. 경과가 길고예요. 그리고 재발이 빈번하다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5번은 질환에 대한 초기 진단이 쉽다라고 했는데요.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노인성 질환은요, 초기 진단이 어렵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9번. 노화에 따른 질환 중 호흡기계 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노화에 따른 질환이지만 호흡기계 질환을 물어봤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독감을 얘기하죠. 독감. 그쵸? 감기. 자, 1번 고혈압, 2번 동맥경화증, 3번 신부전, 4번 빈혈. 이거는 다 심혈관이에요. 심혈관계. 심혈관 질환에 물어본 게 아니라 호흡기계 질환에 물어본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더 정리를 하면요. 그 인플루엔자 얘기 나왔고 독감, 그리고 만성 기관지 염증, 그래서 만성 기관지염 있고요. 그리고 천식, 네. 그리고 폐결핵, 이런 것들, 또 폐렴,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노화에 따른 비뇨 생식기계 질환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부터 5번 중에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노인은 남성 호르몬 감소로 동맥혈관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표준교재 15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비뇨 생식기계 질환 노인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1번 뭐가 틀렸나요? 여성 노인은 성교시 통증을 유발하고, 네, 통증은 유발이 되지만 성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유방과 유방을 지지하는 근육이 수축하여 가슴은 처지고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3번 여성 노인은 분비물 과다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비물 저하죠. 그쵸? 그래서 이 질염이 발생하기 쉽고요. 그리고 성교통, 이것 때문에 성교통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뭐가 틀렸냐면 되게 웃겨요. 대부분의 여성 노인은 전립선 비대, 여자한테 이거 없어요. 전립선은 남성이죠. 네, 그래서 여성 노인이 아니라 남성 노인입니다.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11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하수체, 부신 등은 큰 변화가 없다. 정답입니다. 1번은 뭐가 틀렸나요?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하는 거예요.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죠. 이 민감성이 증가한다고 하면은 노인이 이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감소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고혈당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오니까 정리하시고요. 4번 인슐린 분비가 빠르고 그 양이 불충분하다. 분비가 빠르다는 것은 당 조절을 그만큼 혈당이 올라갈 때 빨리빨리 처치한다는 뜻인데 느리다는 뜻이겠죠. 노인은 느립니다. 그리고 5번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한다. 다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선생님들 노인의 특성, 이 노인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져요. 기능이나 이 호르몬 분비나 그리고 근육, 그리고 뼈, 심장, 뭐 비뇨, 피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다 퇴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 기능들이 떨어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굳이 막 이렇게 열심히 안 외워도 푸실 수 있습니다. 12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중요 특성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5번 있는데 정답은 5번이죠.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진다 라고 해서 모근이 약해지고 그리고 탈모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머리숱이 또 빠질 수도 있다 라고도 했습니다. 자, 1번은 뭐가 틀렸어요? 표피가 두꺼워진다가 아니라 얇아진다예요. 이 얇아지면 어떤 뜻을 얘기하냐? 탄력성이 감소된다는 뜻과 같아요. 피부가 두꺼워진 거는 탱탱하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리고 2번은 뭐가 틀렸나요? 피하 지방 증가가 아니라 감소로 보시면 됩니다. 피하 지방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또 따뜻하게 열을 손실을 막아주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렇게 되는 건데 노인분들은 피하 지방이 감소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저체온증이 걸릴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걸 느끼죠? 오한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하 지방이 두꺼우면 우리 몸 피부를 보호해주는 충격이나 완충 작용을 해주고 그리고 피부가 눌려 있다 보면은 욕창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두꺼운 사람이 잘생기겠어요? 얇은 사람이 잘생기겠어요? 그쵸. 얇은 감소된 사람이 잘생겨서 노인분들한테는 이 피하지방 감소로 인해서 욕창 위험성이 증가하게 돼요. 자, 특징 정리했습니다. 자, 3번. 발톱과 손톱이 얇아진다예요. 뭐가 틀렸나요? 얇아진다가 아니라 딱딱하고 그리고 두꺼워집니다. 네. 그리고 4번. 입가와 뺨 등 얼굴의 털이 감소한다. 4번 고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감소한다 라고 해서. 하지만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특성은 입과 뺨 등 얼굴의 털이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이거는 헷갈리지 마세요. 12번 틀리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준 것 깨끗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표준교재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인지 기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질환은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될 게 바로 인지 기능 상실이에요. 뇌졸중은 뇌혈관의 질환으로서 원인은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 이런 원인에 의해서 뇌졸중이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된 증상은 편마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장애 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표준교재 187페이지 보시면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파킨슨은요, 뇌로 이제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 우린 그거를 뭐라고 그랬죠? 도파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많아요, 적어요? 네, 도파민이 감소돼서 생긴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떨림, 손, 발 떨림이 있고요. 그리고 좁은 보폭, 침 흘림. 그쵸? 이분들도 약간 어눌한 말투.
그러니까 뭐 언어장애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녹내장은 4번 안구에 압력이 상승이 돼서 시각장애가 되는 거죠. 장애를 일으킨다 했어요. 자, 안구에 압력이 상승이 되면 또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선망은요, 다양한 원인에서 나타나긴 하는데, 특히 뭐 약물이라던가 또 알코올 중독 환자한테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수면제, 예를 들어 수면제를 먹었는데 부작용으로 그런 증상이 선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뇌기능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적으면 뭐 뇌기능 장애, 그리고 또 중추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 18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요.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노인의 영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그쵸? 이거는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죠. 정답은 1번이에요. 그쵸?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2번, 3번, 4번, 5번은 왜 틀렸는지를 보겠습니다. 2번,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C를 섭취한다. 비타민 C가 아니라 어떤 걸 섭취하셔야겠죠? 하셔야죠.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됩니다. C가 아니라 D를 섭취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비타민 C는 누구랑 잘 어울려요? 비타민 C는 철분이랑 잘 어울려요. 철분이랑 짝꿍. 철분제제. 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철분제제 흡수를 더 잘 도와준다고요. 3번,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늘린다라고 했는데, 염분 섭취를 늘리면 안 되죠. 짜게 먹는 게 심장병 예방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4번, 야채나 과일 섭취를 늘려야 되겠고, 5번, 육류는 기름이 많은 것을 선택한다. 기름이 적은 것. 그렇죠? 콜레스테롤 이제 수치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적은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필기 파트의 주제를 이렇게 하나씩 뽑아와서 풀어봤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기 파트 문제 순서대로 뽑아서 같이 풀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